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최근 뉴스에 맞춰서 미리미리 골라두시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에 급락장 이후에 반등 시장이 올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쓸어 담아 놓을 수 있겠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런 관심 종목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다른 영상들 계속 시청하시면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등록해 두시면 좋은 타이밍에 공략하기를 충분히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진짜 원전 관련주 급락장 이 가격에서 큰 손들은 지금 이 주식 매수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원전 관련 종목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는데 핵심적인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확률을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더욱더 그랬죠. 실제 제가 과거 영상들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자리들이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을 매도 사인을 드렸던 자리들입니다.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드린 것을 여러분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정말 무의미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역시나 최근 원전 관련 뉴스 쭉 브리핑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 공략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죠. 최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집트 원전 수주, 원전 생태계 부활 신호탄이라는 내용이죠. 뭐 최근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황주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은 6일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고 있고 부활하고 많은 기자재 공급사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를 수주한 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에요. 주력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슬슬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성과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독일 총리 탈원전 고수 전력 공급 위해서 2개 원전 가동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독일 총리가 분명히 탈원전을 하겠다, 원전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인물이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급해지니까 원전을 더 가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에너지 대란이 심각하고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의 지금 현재 가치가 가장 뛰어오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긍정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급락했습니다. 예. 원전 관련 종목 싹 다 뭐 종목 하나 빼놓고 하나 없이 전부 다 급락 다 급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을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데 영향도 있긴 한데 특히나 크게 하락했거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가 있습니다. 태풍 영향 신고리 신월성 원전 가동 중단입니다.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어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송전 설비 정비를 위해서 신고리 1호기 원자로를 수동 정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고리 1호기는 지난 6일 제1호 태풍 흰남노의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에 대비해 출력을 79% 수준으로 간발해 운전하던 중 발전 정지돼 출력이 30%까지 줄었다. 현장 점검에서 신고리 1호기의 송전 설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일단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악영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게 시장의 뭐 주력 악재는 아니었겠죠. 그 중에 이건 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큰 뉴스로 작용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사찰 중 자포리카 원전 포격 속 예비 전력마저 훼손 아슬아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자포리자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 우크라이나 중심부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전쟁에 항상 휘말릴 수밖에 없는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전이 최근에 폭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미사일이나 무언가를 포탄을 맞았기 때문에 손상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일부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간 거죠. 검사하고자. 원전을 둘러싼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된 폭격으로 예비 전력마저 훼손되는 아슬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 예비선이 훼손되게 되면 원전의 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대응에도 그렇고. AP통신 CNN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자포리자 원전이 보유한 3개의 예비 전력중 선 가운데 하나 남아 있었던 예비 전력선이 폭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예비 전력 3개 중 2개는 이미 지난주 전원 공급 차단을 위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마지막 전력선이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원전에 머물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로의 전력을 공급하는 정규 전력 공급선 4개 가운데 3개는 파손됐고 지난 1일부터 1개의 정규 전력 공급선만으로 원전 가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규 전력선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 전력 이 훼손될 경우 그만큼 방사능 유출 위험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비전력 전기가 안 통하면 아무런 장치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6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개전 초 러시아가 점령한 뒤 계속된 폭격으로 5개의 원자로 가동은 중단되었으며 1개의 원자로만 가동 중에 있다. 원자로 가동을 위해서 냉각 시스템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보통 강가에 짓거나 바다 쪽에 짓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외부로부터 거의 뭐 바다 쪽에 짓는데 외부로부터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자포리자 원전은 오래된 원전이에요. 인근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 전원이 차단되면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통해서 예비 전력을 공급한다. 외부 전력만 분리로 일정 시간 이상 냉각 시스템이 멈춘다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초에 폭격으로 인해서 외부 전력 공급이 차단, 백업용 발전기를 통해서 예비 전력을 유지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업용 발전기의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디젤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세계 원자력 기구는 원전 보호구역 설정에 찬성.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이 지역, 그러니까 뭐 보통 전쟁을 하면 민간인을 학살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학살이 꽤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원칙처럼 이게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니까 이거 포탄 진짜 잘못 맞았다가는 방사능 다 같이 유출되고 다 같이 죽어나고 이 땅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사태는 최악의 사태는 막고자 우리가 보호구역 설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시죠? 이것에 찬성한다. 우크라이나는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원자력 기구는 누구의 영향권에 있는 단체예요?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점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는 이 원전 발전소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이만 그래도 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이도 안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가격이 너무나도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상한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이상 수준으로 못 올라가게 막겠다는 내용이죠. 근데 굉장히 이게 웃긴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는데 먼저 떡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기겠죠. 그죠? 실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유가 상한제, 뭐 천연가스 상한제 참여국에는 가스도 석유도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수출 안 할 건데 먹지 마, 안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자포리자 원전이 정확하게 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혹은 이 지역에 적어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큰 악재를 터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들 전 세계에 탈원전 흐름은 왜 나왔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태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많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2011년도 3월 11일쯤입니다. 지금 현재 11년이면 2010년도가 넘어가는 시점, 요때 시기죠, 여러분들. 후쿠시마 사건이, 체르노빌 사건이 과거에 한번 터진 다음부터 신규로, 원전 내 신규, 지금 현재 건설이 많이 주름드는 거 보시죠. 그죠? 이게 1차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씩 건설하다가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자 폐쇄를 시킨 이 원전 숫자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까딱 잘못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터지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신규 원전 계획 싹 다 물거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원전을 유지보수해서 더욱더 지금 현재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고 기존에 설계했던 대로 수명대로만 사용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악재가 지금 시장에 도래했고 시장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하기 딱 좋은 시기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들께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전까지 뭐 가능성 이야기 있을 때는 우리가 딱히 큰 관심을 안 뒀었지만 적어도 이미 지금 조사까지 나갔고 지금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현재 원전 관련 종목들은 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첫 번째 이 원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포리자 원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호구역으로 적어도 설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부 비중을 들고 있고 추가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도 지금 당장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그 기상청에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나왔어요.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면 한 60% 나온다라고 지금 나왔다고 해봅시다. 60%로 확률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날 우산을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안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저라면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뭐 좀 가벼운 우산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비를 맞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업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적어도 안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뛰어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굳이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절대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원전 관련 이슈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태까지 안 좋은 소리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준비 24년도 후보 평가 완료시 24년도 공개한대요. 여러분들 해외 원전 수출이요. 여러분들 이거 다 2024년이에요. 2024년도에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24년이에요. 볼게요. 이집트 원전. 이거 얘네도 언제 발표할까요? 24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체코, 폴란드 24년까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사우디 쪽에 혹은 또 중동 쪽에도요. 24년, 빠르면 23년 말 이때쯤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한 해외 원전 수출 최소 빨라도 2023년도 말에서 2024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요. 그때 큰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식가를 공략해야 된다? 박스권 안에서 욕심 없이 공략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때 가서 해외 원전 수출 이슈 나오면 박스권 뚫고 막 폭등할 겁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큰 폭등이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폭등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흔들림이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2024년도쯤 되면요. 어떤 이슈가 커질 것 같냐면 저는 이 이슈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삼덕혈기 압박해서 월성원전 조작했다. 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는 내용이죠.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현재 윤석열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2024년에 왜? 이때 총선이 있거든요. 그죠? 총선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사고 이어가면서 딱 한국전력의 그 본격적으로 전기세 인상시키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럼 전기세 왜 이렇게 인상시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전의 적자가 너무 심해. 지금 몇십 조야. 몇십 조 왜 적자났는데? 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또 떠오르겠죠. 전 정부에서 전기세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원전 가동력을 줄여서 지금 현재 큰일 나는 상황이 왔다라는 쪽으로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이건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확실한 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큰 파동은 원전 관련 종목의 큰 파동은 2024년도입니다. 빨라봤자 2023년도예요. 근데 지금 2022년도 9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목숨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게다가 지금 자포리자 원전 지금 큰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제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왜 굳이 무리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그럼 어디서 어떤 타이밍에 투자냐? 그 타이밍들은 제가 과거에 짚어드렸듯이 여러분들께 타이밍들을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꾸준히 시청하고 계시면 제가 원전 관련 종목 매수 타이밍들 직접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정확한 시기는 기술적 자료하고 이슈도 체크해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진의 눌림목 지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단기 저점이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표가 나오면 주가가 얼추 단기적으로라도 저점에 좀 형성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 최고의 저점은 아니겠지만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슈 일정까지 명확하게 해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타이밍이 나와줬죠. 그죠? 타이밍이 나와준 상황에서 전 이슈 일정, 이 자포리자 원전 악재만 끝나고 더욱더 호재성 뉴스들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조금 더 과감하게 쓸어 담을 만한 타이밍들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그 타이밍들 얻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총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두산 에더빌리티입니다. 이견만큼 여러분들 원전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없어요. 어떤 관련 종목들은 잠깐 가다 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 때도 분명히 존재해요. 개별 종목들 좀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그래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박은 항상 나진 않았지만
항상 같습니다. 원전 이슈가 호재가 있으면 반드시 날아갔고요. 원전 악재가 있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굉장히 정직한 주식이에요. 우리가 분석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정직하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 꼭 보세요. SM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한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한전기술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의 뭐 최근에 주목을 잘 못 받긴 하지만 사실상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핵심 기술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이면 거의 모든 것을 맡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것은 다 기술은 이 기업에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BHI라고 해서 핵을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면 핵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가장 대장주격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요 종목까지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기다렸다가 제가 투자자라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만 기록하시라고요? 자포리자 원전의 악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을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매번 시청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더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아이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나오니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상한가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 무료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급등주 추천주, 1일 추천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단기적으로 주식장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급등 추천주 꼭 받아가시고,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 분석도 매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분석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국내 증시 어떻게 되며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고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말씀드리고요.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어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오늘 뉴스 제 생각까지 해서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요, 퀄리티가 보시다시피 높습니다. 급등 추천 종목도, 무료 급등 추천 종목도 여러분들께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80% 이상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 단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글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읽어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직장인분들, 특히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을 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투자 직전, 장시작 직전에 꼭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 보고 들어가냐 안 보고 들어가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에 쭉 정리해서 최근 급등 종목이 뭔지 알아야 다음 급등 종목이 뭔지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종목 궁금하다면 반도체 관련주, 메타버스, 방산 관련주, 방산 관련주, 아이오닉 5,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해서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궁금한 것만 검색하시면 관련 종목 쭈르륵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매일매일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무료로 하냐? 너 이거 무료로 하면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정보, 퀄리티 높은 정보를 왜 이렇게 무료로 하냐? 나중에 이거 유료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요, 어떤 마인드에서 운영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고정 수입을 충분히 챙기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어플리케이션은 무슨 마인드에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린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림으로써 저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최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엄청나게요.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바뀌고 우린 개인 투자하고 메이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흐름이 바뀔 때마다 바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은요. 여러분들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시장의 뉴스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실함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급등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매일 2,000분, 3,000분씩 보시고 매일 1,000분, 1,500분씩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봐주심으로써 저에게 하루라도 여러분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으로써 저 개인 매매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당 정보들은 계속해서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무료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무료 회원가입도 굉장히 쉽습니다. 핸드폰 번호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 가끔 자꾸 까먹으시는데 여러분 비밀번호 쉬운 거 하세요. 어차피 이메일 주소 이외에는 적는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께 딱 이메일 주소하고 여러분들께서 비밀번호만 적으시면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쉬운 걸로 설정해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꼭 이재진의 상한관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